1990년 9월 2일 서울 청량리역 근처의 한 허름한 여관. 이른 아침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간 여관 종업원의 비명은 고요했던 복도를 뒤흔들었다. 방 안에는 젊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고 침대 시트로 어설프게 감싸진 시신은 차가운 방 안의 공기만큼이나 싸늘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여. 28의 나이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전날 오후 선영은 누군가와의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섰고 그 뒤로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여관 주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주인은 선영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한 남성과 함께 체크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남성의 인상착이나 이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말없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만 떠올릴 수 있을 뿐이었다. 방 안은 어지럽혀 있지 않았다. 물건들이 정돈된 상태였고 금품이나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방 안에 있어야 할 지갑과 작은 수첩이 사라져 있었다.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왜 다른 귀중품은 그대로 두었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부검 결과 선영은 머리에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사망 시간은 전날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로 추정되었다. 범인은 치밀했다. 출입문 손잡이와 창문, 욕실의 수도꼭지까지 모두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지문이나 발자국,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았다. 경찰은 숙련된 범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선영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최근 누군가와 통화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종종 비쳤다고 했다. 그날도 선영은 오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반차를 낸 뒤 전화 한 통을 받고 외출한 상태였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지만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흔적은 다시 끊겼다. 여관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한 행인의 진술이 접수되었다. 사건 당일 밤 여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시간은 대략 밤 9시 반 무렵이었다. 행인은 남성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다. 수사는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용의자는커녕 사건의 동기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돈을 노린 범행이 아니고 원한 관계도 확실치 않았다. 당시엔 CCTV도 부족했고 여관의 출입자 명부는 허술했다. 그녀와 함께 입실했다는 남성은 마치 그림자처럼 증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몇 개월이 지나고 언론의 관심도 사그라들었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해체했고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선영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달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딸의 사건을 다시 들춰달라고 호소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다. 2000년대 들어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사건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선영의 사건도 다시 재조명되었지만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는 이미 오염되었거나 부족했다. 경찰은 여전히 단 하나의 지문, 단 하나의 흔적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사건은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녀의 생일이 되면 조용히 편지를 썼다고 한다. 편지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는 잊히지 않았어.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는 기억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의문을 품었다. 청량리 여관 살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다. 범인은 누구였는가? 왜 그녀를 죽였는가? 무엇을 숨기고 싶었는가?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만이 공허한 여관방에 남아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언젠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